이번 시간에서는 여러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래서 KDE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8003번에다가 입력을 하고 있으니까 8003번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메뉴 안에서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이 부분을 볼 거예요. 자, 그럼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라는 이 부속 서류는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나 현금용 수중을 받게 되면 원래는 이게 생계한서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되지만 신용카드나 현금용 수중의 경우에는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근거가 있는 서류니까 세무서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매출전표 입력을 할 때 매입에 카가나 현가로 입력하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에 금액이 자동으로 집계가 돼요. 그래서 이거 실무적으로는 이걸 뭐 따로 직접 입력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표 입력한 걸 불러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시험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에 직접 입력하는 패턴으로도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다만 신용카드나 현금용 수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특정한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또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교재 내용을 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용 수중을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계한선 아니지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면세사업자한테 물건을 샀다. 그럼 사실은 면세사업자한테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찍혀 있지 않겠죠. 왜냐면 면세 품목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 단말기가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그래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에 찍혀 있어도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4,800에 미만의 간이가세자, 개인사업자 중에 간이가세자 있잖아요. 간이가세자도 생계한서 발행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죠. 근데 신규 사업자이거나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기존처럼. 그러면 이렇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는 간이가세자한테, 영세한 개인사업자 간이가세자한테 매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생계한서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지출들도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택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등고속버스, 그 다음 항공기, 그 다음 KTX, 이런 목욕, 미용 등과 같이 자, 이런 지출들은 우리가 어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지출한 걸로 볼 수가 없죠. 물론 사업을 위해서 지출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사업과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서 지출한 것들은 매입세액이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 자, 예를 들어서 놀러 갔는데 택시를 타고 간다든지 또 우등고속으로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갔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갔다든지 KTX 탔다든지 이런 것들은 업무를 위해서 출장을 가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출장 간 건지 아니면 사업과 관련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어디 간 건지 이거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업종에서 지출한 것들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미용실을 가거나 목욕탕을 가거나 이런 것들도 어떤 물건을 만들면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지출했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나 현금용 수중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접대와 관련된 거,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것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자, 업무용, 비영업용 소형차와 관련된 매입도 공제가 안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현대자동차와 같은 그런 회사는 승용차를 만들어서 파는 게 영업활동이니까 그 승용차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를 해줘야 되겠지만 또는 택시 회사에서 택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매입세액이
들어간 게 있다 그러면 택시회사에서의 승용차는 영업용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조업이나 도매업처럼 승용차를 가지고서 뭔가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비영업용과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영업에서 매출세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아니니까 이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자, 이런 거와 같이 우리가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신용카드나 현금용 수중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근데 주의할 거는 우리가 이렇게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이런 거래에 대해서 신용카드 현금용 수중을 받았는데 매입 매출 전폐 매입에 불공으로 입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입 매출 전폐에 불공으로 입력하는 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런 불공제 사유일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용카드나 현금용 수중을 받았는데 공제가 안 되는 이런 불공제 사유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서 아예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더불어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또 신용카드 전표도 받았어요. 그럼 이게 이중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세금계산서로 우선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 전표로는 공제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복 공제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현금용 수중에 의해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번호는 이제 8003번으로 해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빵공장은 1월 9일 날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자,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12만 원 부가세 별도로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매입세 공제 여부를 판단해서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회계관리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열어주시고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자, 신용카드 전표를 받고 접대 목적으로 지금 지출을 했잖아요. 그럼 매입에 불공으로 하면 안 되고, 그쵸? 매입 매출 전표로 가면 안 되고,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서 하는 거죠. 자, 일반 전표 입력 1월 9일자로 들어가서, 자, 차변에 F2번 눌러서 기업 업무 추진비. 그렇죠?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문제 보면 이제 제조와 관련됐다라는 얘기는 없으니까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금액은 12만 원인데 부가세 별도로 12만 원이니까 12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또 부가세가 붙는 거죠. 그럼 12만 원에 12,000원을 더해보면 13만 2천 원이 접대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대변에는 카드로 했으니까 여러분 돈이 아직 안 나갔으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고, 국민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러면 국민카드 걸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신용카드나 현금용 수중이었다 그러면 매입에 불공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서 이 매입 자료가 아예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좀 설명 달아놓은 것처럼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서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고 매입세 공제받지 못하는 것도 접대비에 포함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이것도 8003번으로 하기로 했죠. 8003번에다가 1월 10일 날 과세 나라에, 제가 나라에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 700만 원을 부가세 별도로 구입하고 국민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고 관련된 부속 서류를 작성해봐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서 날짜가 1월 10일입니다. 그러면은 1월 10일로 들어가서요. 1월 10일로 가서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매입에 카드로 매입세 공제 받는 거니까 매입에 그렇죠. 카가로 하시는 거죠. 57번에 카가로 넣어주시고 원재료를 구입했다고 되어 있고요. 자, 카드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입력하면 금액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700만 원의 부가세 별도니까요. 77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은 금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제가 나라에서 구입을 했다. 자, 신용카드사는 어디 카드사예요? 보니까는 국민카드입니다. 자, 분계는 4번 카드로 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죠. 2번 외상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4번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차이점은 외상으로 하게 되면 외상 매입금으로 해서 국민카드가 걸리고요. 4번 카드로 하게 되면 미지급금으로 해서 카드사가 걸립니다. 그럼 만약에 카드로 했다 그러면 이때는 외상 매입금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 분계 유형은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왜 카드로 했을 때 왜 미지급금으로 뜨는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만약에 내가 0번 누르면 분기가 지워지고요. 다시 4번 누르면 이렇게 미지급금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자, 이 이유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지금 환경등록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카드 매입 채무에 대해서 미지급금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걸 바꾸면 요걸로 이제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는 그냥 외상으로 해도 되겠죠, 그죠? 외상으로 해서 외상 매입금 국민카드로 걸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1월 10일 날 매입의 카가로 해서 외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외상 매입금 잡혀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케이스 세 번째는 이것도 8003번으로 하는 거. 자, 1월 11일에 유니폼 천국에서 제주부 직원 유니폼을 300만 원의 부가세 별도로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고 부가세 관련된 부속 서류를 작성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날짜는 1월 11일. 1월 11일.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으로 받았으니까, 그렇죠? 현금으로 지급했고, 부가세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했고, 여기 현금 영수증이라고는 안 써 있는데,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이렇게 메모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현금 영수증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매입에 현가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매입에 현가 61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품목은 뭐 유니폼을 구입한 거니까 유니폼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우리 카드처럼 현금 영수증 받은 것도 부가세에 포함된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금액이 분리돼요. 이렇게 금액이 분리되고, 그다음 유니폼 천국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가 있으니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금으로 구입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혼합으로 해서 대변에 현금을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현금으로 눌러서 이렇게 대변에 현금이 빠져나가게끔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원재료가 아니라 뭐라고 하시면 돼요? 직원들 유니폼 구입해 준 거니까 그렇죠. 복리후생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복리후생비 몇 번대로 해주시면 될까요? 자, 여기 보니까 제조부 직원에 대한 거니까 500번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교재를 한번 보면 교재를 보니까 이렇게 매입에 현가로 해서 자, 이건 현금 영수증 수취했다 이렇게 하나 메모해서 연습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300만 원에 30만 원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쵸?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으로 해서 현금이 이렇게 대변에 입력될 수 있게끔 잡아줬고요.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자료를 입력을 했는데 그러면 이 입력된 데이터가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그 금액에 대한 부속 수료가 어떤 건지를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먼저.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서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입력한 게 10일하고 11일자에 입력을 했거든요. 10일하고 11일자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1월 달에 우리가 입력을 했고요.
자, 1월 달에 카가 10일자에 입력했고 11일자에 현가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요 두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금액을 불러와야 되는데, 자, 부가세 신고서 1월 10일부터 1월 11일까지 한번 조회를 해보면 기존에 저장된 거를 불러오게 되면 우리가 입력된 걸 끌고 오지 않으니까 아니오로 해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아니오로 해서 불러와 봤더니 매입세액 쪽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1,000만 원과 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매입 매출전표 입력을 할 때 매입의 카가로 해서 700만 원 입력을 했고 매입의 현가로 해서 300만 원 입력을 했으니까 이 두 건을 합치면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부가세 신고서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을 클릭해 보면 이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밖에 우리 이론에서 공부했었지만 뭐 신용카드를 받았거나 또는 우리 의제 매입세액이나 재활용 폐자 매입세액 이런 것들 봤었잖아요. 그런 매입세액들은 여기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안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의 수령금액의 합계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원재료하고 공유생비니까 고정자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뭐 비품이나 이런 고정자산의 입력을 분기를 했다면 고정자산 쪽으로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반 매입으로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해서 요 100만 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세무서의 입장에서도 대체 이 100만 원의 매입세액에 대해서 뭐 카드로 매입을 한 건지, 여기 신용카드 여기에 지금 금액이 찍혀 있는데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을 한 건지, 또 어떤 사업자한테 매입을 한 건지, 어떤 카드 번호로 구입을 한 건지 이런 근거 내역이 있어야지 이게 맞는지 확인해서 공제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매입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 관련된 이 100만 원의 매입세액에 대한 근거가 바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합계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디 있는 거냐면 이 부가가치세 메뉴 안에 보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라고 보이시죠? 이쪽으로 들어가서 1월 달만 한번 조회해 볼게요. 1월 달을 조회해 보면 자, 1월 달에 지금 입력한 게 딱 두 건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여기 제가나라 유니폼 천국 이렇게 해서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이제 반영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요 구분에 신용이라고 되어 있는 건 신용카드고요. 이제 사업용 카드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 사업용 카드. 그 다음에 복지카드, 현금 영수증. 그래서 유니폼 천국은 현금 영수증으로 반영이 돼서 번호가 없죠. 현금 영수증이니까 카드 번호가 없고 제가나라는 신용카드로 해서 이렇게 찍혀 있어요. 참고로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는 다 사업용 카드로 등록이 돼요. 근데 이제 신용카드로 그냥 우리가 반영을 해봤는데 여기 거래처 등록에 보시면은 신용카드를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신용카드를 입력할 때 이 신용카드의 종류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신용카드 매입 쪽에 보시면 이 신용카드 종류를 사업용 카드로 하게 되면 사업용 카드로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신용카드로 데이터가 불러온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사업용 카드로 매입한 거다 그러면 이거 사업용 카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사업으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서 부가세 신고서와 함께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신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첨부해서. 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여기 부가가치세 메뉴 안에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클릭해서 1월부터 1월로 조회하면 이렇게 아래와 같이 나온다. 그래서 케이스 1번과 2번에서 입력된 자료가 케이스에 입력된 자료가 불러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회 기간은 1월에서 1월이고요. 이렇게 이제 불러왔고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1월 10일부터 1월 11일까지 두 건 입력된 거를 조회해 보면 매입세액 쪽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쪽에 금액이 불러오는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대한 세부 내역은 부가세 신고서 우측 하단에 이렇게 아래와 같이 반영돼서 조회된다. 그래서 그 밖 경제 매입세액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신용카드에 대한 거, 의제 매입세액,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신용카드 쪽에 금액이 불러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매입 매출원표 입력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건물, 기계 이런 유형자산이나 또는 뭐 무형자산, 뭐 특허권을 매입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분계를 이런 계정을 썼다 그러면 이쪽 고정자산으로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될 내용은 우리 매입과 관련해서 첨부되는 서류 중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가 있어요. 자, 이거는 단어 그대로 우리가 건물이나 기계나 특허권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유무형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건설 중인 자산은 이제 완료되면 또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는 이런 자산을 매입했다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조기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설비를 투자했다든지 재무 구조가 악화된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조기 환급을 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때 첨부돼야 되는 서류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건 첨부가 돼야 돼요. 자, 매입매출전표 하단에 분계할 때 이런 유무형 대상을 이제 분계를 해주면 자동으로 고정대산 쪽으로 반영이 되고요. 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한 내역이 불러와집니다. 자, 여러분 다만 주의할 거는 우리가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는 불러오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토지는 제외라는 거.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유무형 재산은 불러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는 우리 8.3번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좀 체크해 주세요. 자, 빵공장은 1월 12일 기계나라에서 제품 제조에 필요한 기기장치를 4천만 원 부가세 별도로 외상으로 구입하고 생계한서 수취했다. 그래서 요 기계나라 100 이렇게 등록을 한번 해보라고 돼 있고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부가세 신고서와 보석 서류를 작성해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날짜는 지금 보시면은 1월 12일이었어요. 1월 12일로 들어가서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우선은 1월 12일 날 기계장치를 구입했고 생계한서 받았으니까 매입의 과세 51번으로 넣어주시고요. 자, 품목은 기계장치를 구입했어요. 자, 금액은 거기 얼마인지 봤더니 4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거래처를 신규로 등록하래요. 그럼 플러스 키 눌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 기계나라라고 되어 있었죠. 네, 기계나라라고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코드 번호는 여러분 거의 116번으로 제가 하자고 했는데 번호가 이렇게 116번이 있으시면 다음 번으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117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17번으로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수정을 눌러서 여기 사업자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01, 81, 25905 이렇게 되어 있네요. 25905 나와 있는 자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전자생계한서라고 되어 있지는 않네요. 그러면은 우선 넘어가 볼게요. 원래 전자를 받았겠지만 그냥 생계한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분계는 혼합으로 가서 3번 눌러서 자, 차변에 기기장치 구입했으니까 기기장치라는 자산이 증가하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대변해 보겠어요. 외상 매입금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부채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만약에 입력을 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서에 이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서 1월 10일부터 1월 10일 요 하루치만 한번 조회를 해보면은 우리가 1월 10일 날 기기에 장치 매입한 거 입력을 했잖아요. 자, 그럼 기존에 저장된 거 불러오지 않고 새롭게 끌고 오면 아까 입력한 데이터가 끌고 와지는 거예요. 아니오 눌러서. 자, 그럼 우리가 기기장치 4천만 원 취득한 거를 불러왔더니 매입세액 쪽에 세금계산서의 고정자산 쪽에 이렇게 금액이 불러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4천만 원에 대해서 고정자산을 샀다고 신고를 했는데 이게 뭐 건물을 산 건지 기계를 산 건지 특허권 무형자산을 산 건지 그 내역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예요. 부가가치 메뉴 안에 보면 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요거를 눌러서 1월 달만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기기장치 구입한 게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때 모든 우리가 유형재산이랑 무형재산이 다 불러오는 게 아니고 혹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계정 과목은 설정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불러오기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계정 과목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기타에다가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해당 계정 과목을 설정을 해줘야지만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뭐 기기장치만 구입한 거니까 이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이렇게 고정자산의 금액이 있으면 고정자산은 세금계산서에도 있고 우리가 방금 공부했었던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도 고정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고정자산을 매입을 했든 세금계산서로 매입을 했든 이 고정자산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이든 간에 고정자산의 숫자가 있으면 반드시 첨부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입니다. 자, 전산세무 2급 시험에서는 이거를 불러오게끔 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표를 주고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게끔 나와요. 그래서 주의할 거는 이게 불공제든 이게 공제가 되든 영세생계한서로 이 고정자산을 매입을 했든 신용카드로 매입을 했든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을 했든 고정자산 취득한 건 여기다 다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메모해 놨는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자, 1월 12일 날 이렇게 해서 4천만 원에 400만 원 입력을 했고요. 미지급금으로 분기를 잡아놨고 자, 여기 요 메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 클릭해서 1월부터 1월을 조회하면 이렇게 내역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월 10일부터 1월 10일까지만 조회를 하게 되면 불러오겠습니까? 라고 문구가 나오면 아니오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이제 고정자산에 금액이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비품 구입한 거 나왔는데요.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똑같아요, 여러분. 내용은 똑같은데 한 번 더 해보시라고 제가 넣는 건데요. 자, 여기 8003번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자, 8003번에 자, 1월 13일에 비품 나라에서 필요한 비품을 132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부가세 포함이니까 1200에 120이 되겠죠. 그렇죠? 이걸 외상으로 구입하고 BC카드로 결제했다. 117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118번으로 한번 등록을 해서 해볼게요. 118번에다가 거래처 코드를 등록을 해서 그렇죠? 비품 나라라고 등록을 해서 한번 입력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매입 매출전표 열어가지고 또 동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1월 13일이고요. 자, 1월 13일이고 카드로 비품을 매입한 거니까 매입의 카가로 해주셔야 되는 거죠. 57번에 매입의 카가. 그 다음에 구입한 거는 뭐 비품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공급대가 132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하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금액을 분리해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플러스키 눌러서 주식회사 비품나라라고 제가 써놨네요. 비품나라. 자, 이때 118번으로 한번 등록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수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사업자 번호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업자 번호가 101, 그 다음에 81, 25905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게 지금 기존에 있는 번호랑 중복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예 눌러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존에 사업자 번호가 있는데 똑같은 게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중복됐다고 나올 수가 있는데 가정을 하는 거니까요. 중복됐다 하더라도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분계는. 자, 분계는 지금 보니까는 BC카드로 구입했으니까 카드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4번 카드로 넣어주시면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잡혀 있고요. 자, 이때 이제 카드 거래처를 걸었어야 되는데 여기 안 걸렸어요. 카드 거래처가 지금 아까 BC카드라고 해놨으니까 BC카드로 결제했다. 자, BC카드 코드가 없네요. 그죠? 자, 그럼 이 카드 거래처도 한번 신규로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 이 카드 거래처 신규로 등록하는 것도 동일해요.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 키 누른 다음에 이거를 BC카드 이렇게 해서 자, 매입이 아니라 매출 1번으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매입카드니까 매입으로 구분해 주시면 매입 쪽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렇죠? 이건 매입카드로 우리 매출카드에 BC카드가 있었는데 매입카드에는 BC카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은 거래처 등록에 카드사 탭에 이렇게 매입으로 BC카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한 다음에 요거 0번을 분기해서 0번을 누르고 다시 4번을 누르면 이렇게 미지급금에 BC카드가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카드 매입으로 입력을 해봤고요. 자, 여러분 이 원재료가 아니고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비품을 구입한 거니까 비품으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비품 카드로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신고서에 어떻게 이게 들어갈까? 요거를 확인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1월 12일부터 1월 13일까지 한번 다시 불러와 볼게요. 어떻게 반영되나? 자, 이때 저장된 거 불러오겠습니까? 아니요 해서 불러왔어요. 불러왔더니 우리가 매입의 과세라고 입력한 거는 세금계산서의 고정대산 쪽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또 매입의 카가로에서 비품 입력한 거는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의 신용카드 쪽에 고정으로 들어왔어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세금계산서로 고정자산을 매입을 했든 신용카드로 고정자산을 매입을 했든 이거는 고정자산 매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첨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관련된 서식이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관련된 서식이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자, 1월부터 1월 달 한 달치만 한번 조회를 다시 해볼게요. 자, 조회를 해봤더니 어때요, 여러분? 기계장치 구입한 것도 불러왔고 카드 매입해가지고 비품 구입한 것도 불러왔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있는 금액에 대한 상세 내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교재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1월 13일 날 매입의 카가로에서 이렇게 등록을 하라고 돼 있고 비품 나라를 한번 등록해 보라고 제가 써놨고요. 그래서 우리가 BC카드를 걸어주게 되면 이렇게 BC카드가 또 자동으로 걸린다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원재료를 비품으로 변경하면 되는 거죠. 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월부터 1월을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기계나라, 비품나라에서 이렇게 4천만 원, 1,200만 원 구입한 게 나오겠고요. 자,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를 10일부터 13일까지 조회해 보면 이렇게 생계한서에 고정예산 매입의 금액이 불러오고 또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은 우측 하단에 보면 이렇게 고정재산에 1,200만 원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매입 매출표 하단에 고정재산이 아닌 원재료 등과 같은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일반 매입으로 이제 자동으로 금액이 집계가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를 반드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입 관련된 첨부 서류, 보석 서류 관련해서 우리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도 받고 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복습해서 그날 여러분 배운 것들을 꼭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교시에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